공부를 합시다. 표 서문이 짧아가지고 금방 읽게 되네요. 자, 권 16 진초지제 월표입니다. 월표는 좀 더 세세한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요거는 뭐냐면은 진초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진나라 통일 이후에 진나라하고 그 다음에 고고에서부터 진나라의 반란을 일으켜서 일어난 초나라의 연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진나라에 물론 반란 일으켜서 무슨 진승 같은 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항우도 있고 뭐도 있고 다 그렇지만은 일단 그 당시에 정통 왕조로서는 진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반대의 어떤 대의 명분을 통해서 일어난 초나라가 있잖아요. 그 초나라에 대해서 진초지제 월표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이 시기를 뭐 진나라 이후에 뭐 초안시기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실제는 초안시기보다는 한나라는 쩔이었고 유방은 쩔이었고 사실은 이제 항우한테 좀 더 이제 정통성이 있던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시기 18제후들인데, 요게 이제 진나라를 토벌하고 막 생긴 18제후들인데, 그 18제후들 중에 사실 초나라가 제일 적통인 거고, 한나라는 쩔이었는데 항우가 스스로 의지를 죽여버림으로써 이제 한나라가 흥기할 명분이 생겨버리는 거죠. 자, 진나라 지도를 보고 합시다. 네, 요거 보고 하죠. 자, 태사홍이 진나라와 초나라의 역사를 읽고 나서 말하였다. 처음에 반란을 일으킨 것은 진섭입니다. 집섭이라고 되는데 오타 같습니다. 자, 잔인하고 포악하게 진나라에 멸한 것은 항우이다. 그러나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아 포악한 자를 제거하고 세상을 평정하여 마침내 제위에 오른 것은 한가에 의해서 완성되었다. 한나라. 이 5년간 호령하는 자가 3차례나 바뀌었는데 인류가 생긴 이래 이처럼 빨리 천명을 받은 때는 없었다. 옛날 오나라와 하나라의 흥함은 선과 공을 쌓은 지 수십 년, 덕으로 백성들을 윤택하게 하고 하늘을 대신해서 정사를 행하다가 하늘에 의해서 시험을 받은 연후에 제위에 올랐다. 탕과 무가 왕을 칭하게 된 것은 계와 후직, 계라는 거는 상나라의 시조고 후직은 주나라의 시조죠. 후직으로부터 인을 닦고 일을 행한 지 10여 세대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800여 제후가 맹진에서 모였지만 오히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여겼고, 때가 성숙된 연후에야 비로소 탕왕이 거를 유배시키고 무왕이 주를 죽였다. 진나라는 양공 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여 문공과 목공 때 명성을 드러냈고, 헌공과 효공 이후 점차 6나라를 잠식한 것이 100여 년이 되었고, 시황제 때 이르러 비로소 육국을 병합하였다. 우하 상주 나라가 그와 같이 덕을 쌓고 진나라가 이와 같이 힘을 사용한 것은 모두 천하를 통일한다고 하는 것이 이처럼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시황제가 황제를 칭한 이후 환란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제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척의 땅도 분분하지 않았고 이름난 성을 무너뜨렸다. 칼날과 화살촉을 녹이고 호골들을 제거하면서 만세 안녕을 희망하였다. 그러나 왕업의 발흥은 민간에서 일어난 호골들이 연합하여 진나라를 토벌하였으니 그 위세는 3대를 초월하였고, 이전에 진나라가 금지한 것들은 마침 어진자를 도와 진나라를 치는 어려움을 제거하여 그를 몰아낼 수 있게 하였다. 그런 까닭에 고조는 발분하여 천하의 패자가 되었으니 어찌 봉지가 없이 왕이라 칭할 수 있겠는가. 그가 바로 책 속에서 전해져 내려오던 위대한 성인을 말하는 것인가.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위대한 성인이 아니라면 누가 능히 이때를 맞이하여 천명을 받아 황제가 되었겠는가. 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마지막 문단이 특히 이제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요, 전국시대 때를 보면은, 춘추시대 때를 볼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지들을 보면은 보시면은 나라들이에요. 예를 들면 송나라, 조나라, 정나라, 위나라, 주나라, 그 다음에 진나라, 그 다음에 진나라, 요런 나라들이란 말이지.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대부가 있고 그 다음 평민들이 있는 거예요. 귀족들이 있고 평민들이 있는 거죠. 근데 왕은 왕이고 대부는 대부고 평민은 평민이야. 예를 들면 평민이 왕이 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일종의 신분제 사회지. 그런데 전국시대 때 어떤 일이 터졌냐면은 북쪽에 있던 큰 진나라의 대부들이 지들 나라를 짜갈라가지고 자기들이 제후가 돼버렸네. 그리고는 왕으로 참칭했어요. 그게 여기 나오는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럼 뭐가 중요하냐? 이제는 귀족도 지 맘대로 왕이 될 수 있다는 시대가 돼버린 거야. 그리고 진나라의 여기 작은 진나라에 지금 뭐 여기 보이지도 않는데,
여기 작은 진나라의 왕족이었던 진씨가 제나라로 도망쳐와서 전씨로 이름을 바꾸고 있다가 요 진나라 짜갈라질 때쯤 해서 제나라의 왕위를 탈취해서 자기가 제나라의 왕이 돼버렸어요. 제나라의 원래 왕의 성은 강인데 이번엔 전씨가 왕이 돼버렸네? 이거 집안이 바뀐 거잖아. 이렇게도 되나? 이렇게도 되게 된 거지 결국에는. 자, 이것도 혁신이었는데, 그런데 진나라 통일 시기 이후로 가면은 진승이라는 평민놈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반란이 일으켜서 지가 왕이라고 돼버렸네? 평민이 왕이 된 거예요. 신분제가 작살난 거죠. 그러니까 신분제가 작살났다는 게 신분으로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 박살나기 시작한 게 바로 진승이었단 거예요. 그래서 진승하고 오광이 난을 진짜로 난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멀리 본다면 그런 의미에서 원래 유씨들은, 그러니까 유방 같은 이제 유씨들이죠. 한나라 지금 유씨들은 원래 예를 들면 뭐 전국시대 춘추시대의 무슨 유명한 제후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전국시대의 어떤 제후나 대부 집안도 아니었던 것 같아. 그냥 작은 이제 소소하게 그냥 벼슬 자던 사람들 같은데, 아니 평민이거나. 근데 그 사람들이 잠깐만요. 근데 지도를 그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왕이 되고 황제가 되어 버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마천은 그거를 천명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평민은 황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근데 유방이 그걸 해버렸단 말이죠. 항우는 원래 항씨가 초나라의 왕족입니다. 왕족에서 갈라나온 반개 집안인 셈인데, 그 항씨들은 왕은 아니었지만 어쨌건 왕이 될 자격은 있는 거죠. 귀족이니까. 전통적인 귀족이거든요. 근데 이제 유방은 아예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왕이 올라버렸으니까 그게 바로 진짜 천명이 아니겠는가라고 사마천이 얘기하고 거듭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읽을까 오늘? 더 길게 읽으면 목이 가겠지. 오늘 여기까지 읽은 것도 참 많이 읽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 다음은 권 17 한흥일의 제후왕 연표입니다. 일종의 세가에 나왔던 사람들의 연표 같은 건데, 자, 아무튼 요건 요까지 읽겠습니다. 뭐 짧으니까 금방금방 읽히니까 되게 좋습니다. 긴 거는 읽다 보면 지치거든요. 지치는데 좀 그렇지 않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마천의 윤장은 역시 진짜로 명분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 글을 잘 써요. 글을 잘 쓰고 깔끔하게 쓰고 내용에 군더더기도 없는 것 같아. 자, 그럼 요걸로 오늘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표 서문을 계속 읽고, 다음에는 서를 읽고, 봉선서, 청관서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를 읽고 뭐 사기 방송을 끝내는 걸로 하는 걸로 하죠. 자, 방송을 오늘 종료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 방송은 유튜브의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